오늘 내용은 토익 RC 공부법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꼭 토익 RC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독해 공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문법 공부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한국식으로 영어 문법을 배우지 말고 영어 책으로 영어 규칙을 익히는 문법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 영문법은 시제를 배울 때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놓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올 때, 과거 완료는 과거의 일이 특정 과거 시점까지 지속될 때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설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영어의 규칙을 한국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법을 한국어로 설명한 책을 보시지 마시고 영어 문법을 영어로 설명해 놓은 책을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Grammar in Use 보시면 되고요. Grammar in Use 책 사시면 이북으로 등록하셔서 전자책으로도 보실 수 있고 음성도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문장 들으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rammar in Use 베이직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있거든요. 시제 부분 쭉 나와 있고 동사의 형태, 지시대명사, 의문문 형태, 기본 동사들, 그다음에 대명사, 어와 더의 차이도 나와 있고요.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구, 절 이런 내용들 다 나와 있거든요. 영어에서 문법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영어로 우리가 말하거나 글을 쓸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영어가 맞겠지라고 믿으면서 문장을 아무렇게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가져온 문장들이 그 예시입니다. 보시면 여기 influence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전치사를 to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influence 같은 경우는 I라는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이거는 영어의 규칙입니다. 영영사전 통해서 influence를 검색해서 여기 동사형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도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influence를 검색을 하게 되면 영향을 주다,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영영사전의 뜻을 보면서 to affect or change someone or something in an indirect but usually important way 아니면 to have an influence on someone or something 하면 이게 의미가 와 닿죠. 뭔가에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주는 건데 간접적인,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나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걸 뜻하거든요. influence의 뜻이. 그래서 I was deeply, greatly influenced by my parents. by가 왔죠.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 나는 할 때 그 조사 는이 오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동사를 쓸 때는 by라는 전치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뭐에 영향을 받다라고 한국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to라는 전치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to가 우리가 배울 때 뭐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잖아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뭐뭐에 영향을 받는다 하니까 뭐뭐에라고 생각하니까 to라고 쓴 거겠죠. 근데 이렇게 영영사전으로 동사를 하나씩 보다 보면 동사별로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어 동사에 이 전치사가 많이 쓰이는 건 어를 쓰는 미국인들의 규칙인 거고 습관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나는 밥을 는을 이게 조사의 규칙이잖아요. 한국어의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influenced by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influence라는 동사는 by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이는 게 영어의 규칙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그 규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despite라는 전치사를 쓰고 거기에다가 주어 동사를 썼습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틀린 거죠. despite도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사전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뜻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영사전으로 보면 더 좋은 게 without being prevented by something used to say that something happens or is true even though there is something that might prevent it from happening or being true 라고 뜻이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뜻을 보시면 이거를 읽고 잘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면 어떤 거를 하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어떤 일이 진실이 되는 걸 막았음에도 발생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게 진실이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 영영사전을 보고 뜻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네이버 사전을 보고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워버리면 쉽겠지만 사실 영어의 뜻은 결국에는 뒤에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떤 일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거나 그게 진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despite에 나오는 내용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대조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반대가 있었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고, 부상이 있어서 레이스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레이스를 완주를 한 거고, 우리가 정말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그 상황과 반대되게 사망을 해버린 거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런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됩니다. Despite rumors to the contrary. 루머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루머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여기 뜻을 보시면 이 despite 뜻 자체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진실이 되지 않도록 막았지만 그게 사실이 돼버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despite에 나오는 내용과 요 다음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 대조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despite rumors to the contrary, 여기 뒤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죠. Even though there have been rumors saying they are getting married, 결혼을 할 거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와 대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막 결혼을 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실제는 안 할 거다라는 뜻이 되겠고, 여기서도 사이즈가 작아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The device is able to store thousands of hours of music. 작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기는 수천 시간의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기기인 거죠. 지금 디스파일에 나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대조되는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영사전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검색해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영어, 한국어 1대1로 단어를 외웠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냥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루머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에만 급급해서 실제 이 영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보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익혀주셔야 되고요. despite 같은 전치사도 우리는 쉬운 전치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전치사인 겁니다. 영영사전의 뜻을 읽고 내가 정말 이걸 이해를 했는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문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완전 틀린 영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이해를 못하시고 나는 내가 아는 영어, 내가 알고 있는 영어로 내가 자유롭게 영어를 썼는데 왜 이걸 틀렸다고 하지, 계속 이걸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에도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 겁니다.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니까 좀 규칙에 벗어나서 써도 되겠지? 일본인 영어, 중국인 영어, 싱가포르 영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나도 한국인만의 영어를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나한테 한국말을 하는데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인이 한국어 규칙 조사를 하나도 안 지키고 나가 밥이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국인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조사가 다 틀렸는데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말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영어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는 영어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빨리 고치셔야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규칙인 문법을 기본적으로 익혀주셔야 됩니다. 익히고 암기하고 문장에 적용해서 사용해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검증해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토익 리딩이나 독해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리딩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르겠지? 아니면 독해를 그냥 뉴욕타임즈 사설이던 뭐 CNN이던 그냥 영어 문장을 계속 보다 보면 뭔가 보이겠지 이렇게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을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도 파트 5 보면은 이것도 기본적인 문법, 단어의 용법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때 소개해드린 뭐 이그잼 잉글리쉬에서 토익 파트 5번 보면 이것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동사를 알고 있냐, rise의 용법을 알고 있냐. rise라는 동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to move upward 라는 뜻이 있고 to become higher 아니면 to slope or extend upward 이런 식으로 다 영영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금 나온 예문의 이 뜻이겠죠. to increase in amount, number, level. 수량이나 숫자나 레벨이 증가하다라는 뜻이고, 이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자동사에 있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가 못 오니까 전치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는 거고 이걸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도 이거는 look forward to의 용법을 아는지, 그리고 responsibilities라는 명사는 어떤 전치사구랑 잘 쓰이는지 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당연히 look forward to는 ing랑 많이 쓰이죠. 그리고 responsibilities 할 때 on이랑 많이 쓰이죠. 이런 것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동사의 용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look forward to 뒤에는 왜 ing가 와야 되나요? 왜 명사가 와야 되나요?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look forward to를 찾아보시면 look forward to something이라고 돼 있죠. 그럼 명사가 오는 거가 사물이니까 to expect something with pleasure. 뭔가 기대나 기쁨을 가지고 뭔가를 예상을 하는 거죠. So they are looking forward to their vacation. She's looking forward to meeting new friends. 이런 식으로 뭐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take on responsibilities 였잖아요. 그러면 왜 responsibilities의 in이 아니고 on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take이라는 동사를 찾아보시면 take on something or take something on 이렇게 돼 있고 to begin to deal with something such as a job or responsibility. 아예 take on이라는 동사는 responsibility랑 자주 쓰인다고 영영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I don't have time to take on any new responsibilities right now. 지금 나는 새로운 뭔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We are depending on you to take on this important assignment. 우리는 지금 너가 이 중요한 과업을 해주기를 전적으로 너한테 의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이 responsibility는 take on이라는 동사랑 잘 쓰이는 거고 이런 게 파트 5번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거를 알게 될까요? 아니죠. 차라리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쭉 정리해 놓고 그 단어들을 영영사전에서 보면서 용법을 하나씩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take on 난 이 동사를 봤었어.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예문까지 읽었어. 그러면 take on any new responsibilities. 이 구문이 떠오르게 되고 그럼 이 문제에서 나 이거 responsibilities는 take on이라는 동사구랑 쓰이는 거를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look forward to 뒤에는 명사구가 와야 되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져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토익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용법이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제 푸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네, 그래서 파트 5는 기본적인 문법, 단어의 용법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법을 꼭 다져주셔야 되고 Grammar in Use 베이직부터 10회독, 20회독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당연히 파트 5 문법이 이제 되면 파트 6, 7은 더 문장이 길어지고 독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법 기초를 먼저 다지시고 그 다음에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Grammar in Use 보시면 네, 시제 같은 경우도 시각적인 내용이랑 같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형이랑 과거 진행형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이런 거 읽어보시면 바로 감이 오거든요. What happened? 라고 물어봤으니까 과거형으로 쓴 거고 What was Jack doing? 이렇게 과거 진행형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때 뭘 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으면 He was reading. 이렇게 과거 진행형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림 보시면 되게 쉽게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밑에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What did you do? 과거형으로 물어봤으니까 그 시점에 played 과거형으로 대답을 한 거고 What were you doing? 이라고 과거 진행형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시점으로 우리는 we were playing 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현재 완료 같은 경우도 현재형과 현재 완료를 비교했을 때 시점상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림으로 잘 되어 있어요. She has been 이거 she is now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책은 직접 사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릴 순 없고 시각적 자료랑 문법이 매우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Grammar in Use로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파트 5, 6, 7 다 결국에는 문법이 기초가 다져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단어의 용법이 이해가 돼야 이게 다 어우러져서 독해가 되는 겁니다. 독해가 단어만 외우면 되겠지, 문법만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독해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이 쌓이고 단어 하나하나 영영사전으로 보면서 이런 용법들이 내 머릿속에 쌓이고 예문들에 익숙해지고 점점 더 긴 문장들에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독해 실력이 쌓이는 거지 단어만 무작정 많이 외우면 되겠지 문법만 내가 모르는 거 몇 개만 찝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Grammar in Use 기초부터 시작하셔서 책을 10회독, 20회독씩 하시면서 예문을 외우고 소리내서 말하고 문장도 직접 만들어보고 이렇게 영어를 공부해 주셔야 되고 나는 뭔가 리스닝은 점수가 나오는데 리딩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법이 약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단어의 용법도 잘 모른다는 거고요. 문법부터 다지고 독해를 그 위에 쌓아주셔야 되고 한국어에도 기본적인 문법,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기본적인 룰을 무조건 익혀주시고 그 룰을 깨지 마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계속 영어 쓰시면 계속 틀린 영어만 쓰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한국인이 만든 영어밖에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문법으로
규칙을 쌓으시고 영영사전 보시면서 지금 take만 봐도 동사 뜻이 진짜 많거든요. take만 제대로 알아도 영어에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ake에 붙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 형태들, take against라는 표현도 있고 take apart, 벌써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take 동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나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동사부터 영영사전 활용해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독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Grammar in Use 책으로 문법을 쌓기, 그 다음에 영영사전 통해서 기본적인 동사부터 다시 찾아보면서 영어를 다시 공부해 주시고 그 기본적인 내 용법 실력과 기본적인 문법 실력이 쌓였을 때 독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해 잘하는 거에 비법은 없습니다. 독해 방법을 알려주세요. 독해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규칙, 문법을 공부하고 용법을 익히면 독해는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